부장판사가 남세진 부장판사. 맞습니다. 네, 남세진. 지난번에 영장이 이분에 의해서 발부가 되면서 우리가 그때 사실 집중 공격을 했어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그 3명의 남자 부장들 영장 전담부에 있는 남자 부장들이 수원에 있는 수원 브라더스라 예, 한꺼번에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이 조희연 직위대에 또 영향이 미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 그때 한참 했었잖아요. 네, 직위대가 아니라 직위원. 직위원. 조이대. 한 사람 아닙니다. 조이대 전 교육감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순간 누구였지 했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네. 그러고 났을 때 법원이 좀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네? 그 민중기 특검이 그때 계속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김예성 씨 관련해 가지고 네. 압색이 안 나오고 막 여러 번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 이거 뭐가 꿍꿍이가 있다 어, 이러면서 그 불안했죠. 3명의 브라더스를 막 공격을 사실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명 있는 데에서 한 명의 남세진 부장 빼놓고 나머지 3명이 집중 공격을 당한 거예요. 부장들이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아, 같이 욕 먹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되게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오.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예, 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다. 예, 뭔 말 왜냐면은- 하는지 알겠다. 예, 왜냐면은 우리 4명 중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세트니까. 우리 딱 4명이잖아. 근데 네. 내가 이제 나 혼자 막 잘났어 이제 막 내놓고 이 3명 기분이 어떻겠어? 막 계속 그렇지, 기분 주구장창 나쁘지. 먹는데. 아니, 네. 뭐 지만 잘났어? 이제 아니, 노영이 너만 잘났냐? 아, 뭐 너만 뭐 정이냐 뭐 이러면서 우리는 뭐 이상한 거냐 우리는 뭐 누구 꼬봉이냐 막 이제 그럴 수 이렇게 나오는 있겠다. 거예요 말하자면. 네. 게다가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명은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관계도 좀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막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거 안 된다고 막 했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또 영장이 막 엄청나게 잘 발부가 됐어요. 그 나머지 이제 돌아가면서.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중요한 이 김용대 거가 이제 내란 특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네. 사실 A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B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 예를 들면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사실 나 같으면은 김용대 거짓말 되게 많이 했고 증거인멸 뻔할 뻔짜고 지금도 거짓말 반성을 너무 안 해요 이 사람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방어권을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맞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서 자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서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에는 일반 이적죄 내용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보내주냐 마느냐는 판사가 보기에 솔직히 제가 판사라면 당연히 안 내보내주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내보내주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게 되는 아. 그 하나의 이제 약간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다. 또 정말 저는 분노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뭐 이건 너만 저의 잘났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아니, 근거도 근데 없어요. 저는 고거 합리적이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저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그 기계적 균형에 대한 약간 그 이상한 집착 그 같은 강박 같은 게 건데 있습니다. 강박인데 특검에 대해서 지금 영장이 많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 네, 민중기 네, 특검 제외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묘하게 자기 존재감 확인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수사에 좀 제동을 걸고 좀 기각을 해주면서 야 우리가 무슨 자판기야 영장 청구하면 뭐 다 내주는 뭐 거수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값어치를 좀 높이려는 시도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사실은. 되고 안 되지. 그러면 안 그러지. 되고 말이 안 이게 되지.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이렇게 윤석열이가 특검할 때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있을 특검. 때 네. 법원들을 되게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플러스 네. 그분들이 사실 그런 굴욕은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무죄 나오고 윤석열이가 또 대강 봐주는 척하면서 이제 막 질질질 끌고 막 그랬어요. 내가 작년까지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사법농단 네, 관련해서. 사법농단 관련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판사들이 이겼잖아요. 이겼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자기네들이 그 수모를 당한 것이고 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네. 자기네들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엘리트 그 주의를 좀 다 뒤집어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음. 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이제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되게 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아 특검에게 협조했더니 우리 바보 됐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바보 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남았지만 우리들이 자꾸 얘네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들이 해가지고 뭐가 좋아졌냐. 우리를 완전 바보 만드는 애들이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보네. 그거 윤석열이 한 거야 이 바보들아. 바로 그건데 윤석열은 또 마치 자기가 정부한테 당하는 것처럼 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또 막 달래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기득권처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되게 이 검사들도 싫어하고 판사들도 싫어하고 네. 정서적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도 사실은 되게 싫어. 이게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거죠. 사사롭게 판단하면 그런 돼. 정서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면서 신경을 좀 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양스테 코트 때 보면은 형사 수석부장, 영장 전담 판사들 이게 핵심 고리거든요.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부지법 쪽.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쭉 인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골라서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아,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법이나 사건보다도 외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휘둘리나 보다.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특검이 성공하고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그동안에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법 논리를 만들어냈었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판사님들이 다 판결로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조금 운영을 조금 해주신 뒷받침을 거예요. 말하자면. 해줬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줘봤자 네. 결국 우리는 뭐가 되고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우리도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나 니네 뭐 봐줄 필요도 없고 한번 좀 니네 증거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갖고 와봐라. 아. 이런 심리가 또 있는 거예요. 진짜 한심한.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한심한 예. 거죠. 예. 근데 그런 심리를 우리가 자꾸 가는 게 노영 변호사님 심리학 전공하셨잖아요. 이게 법리로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법리로 해석이 영장이 안 나온 게. 그래서 이거 심리 분석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잘안 되니까. 법리론 이해가 안 돼. 영장 예. 당연히 나오는 거 이거는. 예, 그러니까 말이 이게 안 돼요. 정상적 상황은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네. 법리로 해석이 돼야죠. 네, 해석이 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아.